9월 18일 날 와서 이 제목하고 비슷한 제목을 강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여일 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미국 선거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미국 그 보통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76년부터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76년에는 왜 그랬냐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다 빼버릴 거야를 대선 공약으로 내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카터. 그땐 참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카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그 한국하고 미국 사이가 아주 어렵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랑 거의 뭐 정말 그 쌍소리를 하며 싸울 정도까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죠. 가려면 가. 다 가. 그러니까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야 박정희가 가려는 거 보니까 간 다음에 핵폭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80년에는 레이간 대통령이라는 참 괜찮은 대통령이 카터를 깨고서 돼서 그때 또 참 제가 이제 레이간 대통령이 대통령을 8년을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갔을 때가 레이간 대통령이 1년 됐을 때 그리고 올 때가 레이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치고 이제 그 끝날 무렵 그래서 제가 이 레이간 대통령이 대통령하는 8년 동안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84년에 정말로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84년에 재선했을 때 그때 그거보다 더 압도적인 승리는 미국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88년 뭐 쭉 이제 선거할 때마다 그 마음을 졸였는데 금년에도 참 마음이 졸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일단 중국이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있으면은 중국이 무너질 것 같아요. 북한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가 내가 대통령이 되었고 쟤네들하고 전쟁을 안 해. 힐러리가 됐으면 전쟁했을 거야. 그런데 최고는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책 10권만 얘기하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손자병법이야. 손자병법을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마디만 말하면은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의 승리다라고 돼 있습니다.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오죠. 북한을 접수할 거라고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 접수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 탁월한 전력을 가진 대통령인데 제가 그 대통령 선거를 몇십 년 보는데 현직 대통령이 나왔을 때 국민이 저 사람 돼야 된다고 나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모를 하고 노래 부르고 몰려다니고 그러는 것을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전화가 옵니다. 그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실제로 자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나도 선거 오랫동안 쳐다봤는데 참 특이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미국 보통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좋아해. 그것도 그냥 뭐 보통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덜렁덜렁한 것들이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여러분 노래 들으면 그 옛날에 듣던 노래구만 하고 할 거예요. YMCA라는 노래가 있는데 YMCA를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Song 해가지고 그거 부르는데 제가 그거 한 3분짜리니까 그거 한 곡 들으시고 비디오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강의 중에 하나지만은 제가 자료에 집어넣어 갖고 온 건 아닙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된 노래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지금 저 사람들이 말이죠 흑인들 데모하고 막 불지르고 그러면은 저 친구가 갑니다. 그 동네 가서 노래 부르면은 데모하던 놈들이 따라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는데 그냥 돌격에 가서
그러면 지들도 나와서 말이지. 이게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현직 대통령은 다 욕먹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지난번 말한 거하고 뭐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그냥 있는데 겹치는 부분은 조금 속도 내서 가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트럼프 예측할 때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하나도 외롭지 않고 겁도 안 납니다. 뭐 틀려도 뭐 같이 다 틀렸으니까. 근데 전부는 틀리면 혼자 욕먹는 것이죠. 근데 그 기자께서 4년 전에 맞췄으니까 이번에도 왜 이긴다는 이유, 이긴다는 이유 내가 5가지를 얘기한 건 아닌데 이렇고 해서 이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상대방이 너무 약해요.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약해요. 정책도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힘도 없고 뭐 나이가 많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튼튼한 사람 많아요. 씩씩한 사람 많고 트럼프는 74세, 바이든은 78세입니다. 46년생, 42년생인데 뭐 4살 차이니까 괜찮은데 보면은 10살도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완전히 너무 늙었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너무 약하고 한 사람은 너무 튼튼해 보인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힘센 대통령을 좋아한다. 강하게 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말이죠. 대통령 될 때는 일단 키가 크면 됩니다. 둘이 섰을 때 키가 큰 사람을 아직까지 키가 작은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커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야지 우리 대통령이 장대해 보이고 트럼프가 190cm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183이에요. 그래서 작진 않죠. 7cm인데 같이 있으면 확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떨어진 적이 미국 역사에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게 아까 말한 카터입니다. 근데 카터가 4년을 하고 나왔을 때 붙은 사람이 레이건인데 레이건은 정말 그 영화배우 출신의 미남입니다. 말도 너무나도 잘하고 이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시골 땅콩장 원래 별명이 땅콩장수입니다. 그러니까 허약해 보이고 한 사람은 뭐 인물도 잘생기고 크고 말도 잘하고 거기서 이제 밀리는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4년 만에 꺾으려면 진짜 현직보다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 경기가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엉망된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엉망된 거를 다 쳐서도 지금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로 이해하면 이건 100% 된다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나오지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4년 전보다 살기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4년 전보다 나아지셨어요? 그러는데 4년 전보다 나아졌다가 44% 정도 되면 대통령이 보통 당선이 됩니다. 재선이 되는데 트럼프가 역사상 최고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56%. 그러니까 미국 국민 56%가 4년보다 지금 잘 산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까지 포함해서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뭐 그냥 막 주식값 내려갔다 뭐 엉망되고 그랬었죠. 그 56% 이거는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4년 만에 4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 레이건 대통령이 50개 중에서 49개를 쓸어갈 때 44%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확정된 것이다라고 통계학하는 사람, 미국 정치학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숫자가 바로 12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은 트럼프가 10몇 % 뒤진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옵저버 관찰자가 아닙니다. 신문사인데 신문사는 관찰해가지고 관찰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관찰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입니다. 자기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겁니다.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얘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나오고 그렇게 틀리게 나온 것은 2016년에 그렇게 왕망신을 당했죠. 힐러리가 된다고 다 그랬는데 힐러리가 선거하는 날까지 10% 앞선다고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이죠. 미국의 노동자들이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심화되었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세계화가 더 좋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미국 쌀 사오면은 우리 대부분 괜찮아요. 여기서 농사 짓는 분 몇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5명, 쌀 사 먹는 사람은 95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쌀을 사오면은 95명이 싼 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표하면은 그 싼 쌀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영 그렇단 말이지. 예, 농사 져봤자 미국 쌀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고 소 길러봤자 미국 소고기 들어오니까 이거 뭐 안 된다 해서 이제 다 그 피해를 보죠.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일제 자동차 들어오죠. 한국제 핸드폰 들어오죠. 중국제 싼 상품 들어오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전부 다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계화 시대가 1990년부터 치는데 한 15년쯤 되면서 이 멍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거 중국 물건인데 쓸만해. 값은 미제히 반밖에 안 되고 야 일제차 좋대 보니까 한국 소나타 좋더라. 미제차보다 값도 싸고도 좋아. 내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갖고 월급 받는데 이 못생긴 미제차 고장나는 미제차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그래서 세계화 시대가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몇 년 지나다 보면서 이건 뭐 우리는 망하는 거구나 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미국 정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불만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지대 세계화 시대 동안 낙후된 미국의 공업지대 해가지고 저 빨간색 칠한 데가 미국에서 정말로 괜찮은 공업지대입니다. 거기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들인데 거기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석탄 산업 뭐 이런 것들 하여간 미국을 먹여 살리던 주들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이 전부 중국으로 다 이사 가는 겁니다. 트럼프 말을 빌리면은 320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이 뺏어갔어요. 공장 6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것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마저 저 사람 찍어야 돼.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거가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이 민주당 찍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자들이 공화당 찍었는데 저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 찍던 사람들인데 민주당 찍던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 한 10몇 년 지나면서 다 자기네들이 큰일 났다. 야, 우리 망했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너네도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원래는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저기가 공화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하기 때문에 다 치면은 538표인데 조동네만 64표입니다. 64표는 평균적으로 거의 90% 이상 민주당이 가져가던 겁니다. 근데 그 64표를 트럼프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가져가야 될 64표를 트럼프가 가져가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제가 4년 전에 그 얘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야 트럼프가 돼갖고 내가 그래도 이제 공장에 다시 가. 우리 광산 없어졌는데 다시 가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쇳덩어리 또 만들어. 이제 미제차도 만들어. 그 사람들이 지금 다가온 이것을 잃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은 세계화주의자들입니다. 트럼프는 국가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고. 그래서 저 주를 가져가면 그 사람이 이기는데 저는 이번에도 가져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기가 옛날에는 별명이 스틸벨트입니다. 강철벨트. 그런데 강철벨트가 로스트벨트가 됐어요. 로스트벨트가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공장이 쓰면은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로스트가 녹이라는 소리입니다. 녹. 그러니까 강철 벨트가 녹 벨트가 되었다. 저기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왕년에는 정말 알아주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울산이에요. 그 디트로이트가 거기 자동차 공장이 있고 거기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거기 있는 백화점을 갔는데 슬퍼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백화점에 그 빈자리가 텅텅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어디 시내 가보면 문 닫은 집 많죠. 뭐 임대라고 써붙인 집. 백화점 한복판에 그래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다시 이제 바꿔놓고 있는 중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위스콘신이라는 주는 말이죠. 저거는 아주 죽어도 민주당 주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할 때 힐러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내 거야. 난 거기 안 가도 거긴 다 나 찍어. 그래서 힐러리가 떨어진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 The Fall of Wisconsin. 위스콘신이 떨어져 나갔다. 위스콘신이 진보주인데 그 책 부제가 The Conservative Conquest of Progressive Bas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프로그레시브 베스천은 진보의 아성이라는 뜻입니다. 진보의 아성을 보수주의자들이 점령해버렸다. 앞으로 미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위스콘신주. 저기는 뭐 아주 지독한 민주당주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뺏어갖고 저기 이제 보면은 펜실베니아주 괄호 그 20이라고 쓴 거가 거기 20표입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주예요. 오하이오는 18명 7번째 주. 미시간은 16명 8번째 미국에서 8등. 위스콘신은 10명에서 14등. 미국에서 표가 11표 이상인 주가 50개 중에서 1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이거를 트럼프가 다 쓸어간 겁니다. 저게 그냥 항상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은 90% 이상 민주당을 찍던 주인데 공화당이 가져갔고 오하이오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오하이오는 반반씩 왔다 갔다 하는데 금년에도 저 주들이 트럼프한테 가면 이건 100%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진행된다. 그 노란색 칠한 데가 이제 그 다 미국 망한 동네예요. 근데 지금 그 동네가 다시 살고 있다. 그 로스트 벨트라고 아예 이름까지 써 있죠. 미국이 그 저기가 이제 옛날에 잘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야지 선거인단이 많죠.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뭐 5등, 7등, 8등 그 정도 돼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큼직한 주들입니다. 저거가 그냥 무조건 민주당의 아성인데 우리나라 지금 호남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당이 다 쓸어가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백인들, 정말 망했던 사람들,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 계층은 사실상 과거 흑인들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 있었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지라는 게 말이죠. 그게 좋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미국의 시골에 가면은 공장들이 있는데 백인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 가서 갈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복지의 왕국이 되다 보니까 어떤 흑인 여자가 내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애를 몇 명을 갖고 있는데 그 애가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남편은 없어. 근데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와. 그래서 걔는 매일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시간 되면 가서 불고기 먹습니다. 갈비 먹고. 근데 매일 일하는 백인들은 흑인이 놀고 먹는 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게 그 힐빌리의 애가라는 힐빌리가 이제 그냥 시골, 그 미국의 시골 촌놈들이라는 뜻입니다. 힐빌리. 언덕 위에 있는 빌이라는 소리예요. 빌이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많죠. 힐빌리의 엘러지. 엘러지가 슬픈 그 책 제목이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책을 읽어봐라.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지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백인 노동자는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을 돈이 안 되고 정말 그 애가 아빠가 다 다른 흑인 여인은 매일 텔레비만 보다가 저녁 때 되면 갈비 먹을 돈이 나라에서 나오고
이게 맞는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잘못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미국 사람들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냥 미국에 대해서 그게 있어요. 저거 잘 사는 나라, 잘 살긴 잘 살죠. 근데 가보면은 미국 사람 가난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그 백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백인 여자가 자전거 타고 아이스크림 통을 이제 하고 가는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 뭐 아이스크림 통 무거운 거 메고 그 여자가 갑자기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가 이쁘장하게 생긴 백인이 그 자전거 싣는 거를 아주 애쓰면서 끌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이거 미국이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 보세요. 미국 우리나라 그냥 노동자들이 더 깔끔해 보이죠. 그냥 코도 뭐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것마저도 또 뭐 환경주의자 해가지고 민주당이 다 환경주의자예요. 그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거 이제 못하게 하고 석탄 못 파게 하고 저 사람들 다 집에 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지금 석탄, 광산 이런 거 다 다시 돌아왔죠. 특히 이제 백인 노동자의 삶은 대졸이 보편화되면서 계속 뒤처졌다. 여러분 미국에서 30살 넘은 사람 중에 백인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70%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대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 대학 나와야 됩니다라고 정치가들은 얘기를 하죠. 만약 우리 국민이 다 대학 나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우리나라 직업이 대학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학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이 10% 되겠습니까? 솔직히. 아마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석사가 그 쓰레기 치우는데 거기 시험 보러 갔다면요. 공무원 되면 평생 일할 수 있으니까 영문학 석사가 거길 갔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화가 나는 겁니다. 평생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나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저는 그 정형외과 졸업했는데 정치학 가지고 먹고 산 친구가 우리 과에 5명도 안 됩니다. 60명인데 다 다른 거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야, 그럼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정치학 배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막 들고 그럽니다. 미국의 그 사람들이 사일런트 모조리티,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는 뭐 말할 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러 나온 것이 2016년입니다. 이제 그 말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복수하러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노동자 그룹이 이제 복수의 칼을 들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보수파,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이게 뭐야? 우리가 영국이 왜 이렇게 다 망가졌어? 유럽에서 탈퇴. 바로 저 현상이 영국에서도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그 얘기죠. 이거 어떤 그 공산당 잡지인데 거기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동자들, 백인 노동자리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이들은 2000에서 2009년 사이에 그 한 10년 동안 배양되고 있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보복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보수주의자,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전략이 기가 막히는 거가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하고서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잖아. 그거 찾아다 줄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의 적이라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이 잘 사는 게 우리한테 뭐가 나쁘니? 이웃이 잘 사는 게 좋지 않아? 근데 참 국제정치가 그래서 애매한 건데 잘 사는 이웃은 칼을 갖게 됩니다. 왜 너 칼 갖니? 내 돈이 많아서 이걸 지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내가 지킬 거가 많아졌어. 근데 그 칼이 자기 지키기만 하는 겁니까? 옆에서 보면은 나를 찌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국제정치의 딜레마인데 트럼프가 그거를 빨리 간파하고 아예 더 크기 전에 절단을 내버리자.
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같은 인간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그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있어. 요번에 말이죠. 트럼프가 그 병원에 들어갔죠. 그 바이러스 양성돼 가지고 3일 만에 나왔죠.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끝내주는 치료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전부 똑같은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돈은 중국이 내야죠. 왜? 그 사람들이 이 병을 전파했으니까.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 호수 옆에 있는 거길 전부 빨간 거로 칠했는데 그것이 1984년 이래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1984년 이래 그 네 개 주가 전부 공화당으로 간 것은 36년 만에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기록을 세운 것이죠. 근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공해 산업이 많은데 미국이 지금 석유 그 쉐일이라고 그래갖고 깊이 파기 때문에 그게 공해라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쉐일 오일을 못 파게 할 겁니까? 데이 원 첫날 그것을 다 중지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전부 다 석유 파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그 서로 대하면서 쉐일 못 파게 할 겁니까? 아니요. 쉐일 파야 됩니다. 뭐야? 너가 대통령 후보가 될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 되는 그날 없애겠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그냥 허락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하겠다고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들이 무슨 소리야 너? 네가 그걸 중지시키겠다고 해서 너를 후보로 만드는데 급하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 근데 미국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두 쪽 표 다 잃는 것이 미국 정치입니다.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잃어버리죠. 바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자들 뭐 그리고 미국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두 번 얘기했을 겁니다. 딥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옛날에 생길 때는 진짜 끝내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나라가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귀족이 생긴 거라 귀족. 원래 미국은 귀족이 없습니다. 미국은 다 평민이에요. 그런데 워싱턴이라는 이 동네가 귀족 동네가 됐습니다. 누가 귀족이냐? 거기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공화당 민주당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거기서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그리고 거기 다 돈이 뭐 있을까 로비하는 로비스트들. 그리고 그들 전체를 다 관할하는 언론. 언론이 너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너네 다 끝이야. 그 언론이 그 동네에 아주 제가 아주 좀 잔인하게 얘기할 때 이럽니다. 그들 전체의 등어리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 빨아먹는 놈들. 그게 언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귀족이 생긴 겁니다. 원래 평민의 나라에 귀족이 생긴 거예요. 상원의원 아들 상원의원 또 되고 뭐 누구 아들. 트럼프는 그걸 한 번, 그 사람은 돈은 많지만은 그런 건 한 번도 안 한.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정부. 그리고 워싱턴이 옛날에는 늪이었습니다. 그 늪에다 만든 도시인데 트럼프가 그 늪을 말려버리겠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늪이 수원프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기자들하고 싸우는 것을 수원프워 늪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성 귀족들을 다 갈아치우겠다라고 그러니까 기자랑 싸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자랑 매일 싸울까? 기자가 기성 권력에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가 그냥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린 다 동료야 동료. 우린 다 같이 국회의원 아니겠어? 그거를 트럼프가 그냥 갈궈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killing the deep state. 딥스테이트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수완프와 그 늪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다. 지금 바로 그거기 때문에 언론은 죽어라 트럼프를 이제 갈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여론조사 해갖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뭐 인구 3억 명을 여론조사하는데 300명 놓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투표하러 나온 사람이 1억 몇 천만인데 여론조사 제일 많이 해봤자 1000명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제가 말했죠. 이 사람들이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그냥 관찰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잘 보니까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가 아니라 바이든이 이겨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신문에 말이죠. 이거는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상당히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최근 거 보니까 트럼프가 얻은 표가 125표 확보한 거가, 바이든이 확보한 거가 279표,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이 134표. 저거는 읽고서 내가 화가 난 게 확보한 표가 279표면 선거 안 해도 되면 끝났어요. 270 넘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538 나누기 2는 269. 269보다 하나 더 하면 이기는데 바이든이 확보한 표가 279표라고 발표하는 이런 신문도 있는 겁니다. 이거 본 사람은 이거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둘이 디베이트를 벌였는데 저거는 말이죠. 영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트럼프가 이긴 겁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 사람은 계속 밀리고 한 사람은 계속 그 축구 시합 같은 거 보면 계속 그냥 그 이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축구를. 이쪽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쪽이 이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이 항상 있던 쪽이. 우리나라 저거 보지도 않은 사람이 트럼프가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냥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다 트럼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난 4년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트럼프가 이겼다는 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거 이제 브라이트바트라는 여론조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조 바이든을 전국 투표에서도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미국의 저 사람은 그 라디오 스타인데 케빈 맥컬로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말이죠. TV 스타보다 라디오 스타가 국민들의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출근하면서 라디오 듣거든. 그래서 라디오는 공화당이 완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그 유명한 사람은 자기 방송을 2천만, 3천만씩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라디오를 통해서 나의 정치적 견해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라디오에 아주 알아주는 스타가 트럼프 330, 바이든 208로 트럼프가 완승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쉽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예 그냥 계산까지 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지가 다 이긴다고. 그래서 요번에 아까 말한 로스트 벨트 똑같이 다 쓸어가는 거로 하고 플로리다에서 이기는 거로 나오죠. 옛날에 미국 역사상 최대의 승리, 한 주 빼놓고 다 이긴 거. 그 한 주가 바로 이제 그 상대방 대통령 후보의 주입니다. 미네소타 그 월터 몬데일.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이제 70세, 그러니까 1913년생인데 1984년이니까 71세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 친구가 대통령 너무 늙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젊은 사람, 무능한 사람의 나이 어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렇게 경험 없고 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대통령 된 거예요, 다시. 이 정도로 그 말도 참 잘하고. 1948년에 이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 이름이 트루맨입니다. 그런데 미국 신문에 듀이가 이겼다라고 나온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예측 이제 실패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사람이 자기 상대방이 이겼다라는 신문을 들고서
웃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이렇게 엉망으로 틀린다는 그 하나의 대표가 되겠죠. 뭐 쭉 이제 드디어 이런 것이 나옵니다. The polls don't make sense. 여론조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 다 개판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엊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디스라는 아주 이 사람도 또 뭐 유명한 이 스피커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오는 거 나옹터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티브 털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학 박사 같아요. 그 책 쓰는 게 전부 기독교 책인데, 더 리턴 오브 크리스텐덤 옆에 있는 책이 이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 그다음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는 책, 더 뉴 내셔널리즘, 그리고 더 트라이엄프 오브 트래디션 해갖고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들이 얄팍해서 읽기 아주 좋은데, 제가 그 더 리턴 오브 크리스텐덤, 이제 하나님 왕국의 도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백인 기독교 아줌마들입니다. 집이 백인이고 아빠 엄마가 백인이고 교회 다니는 집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갖고 보통 3명, 2.5명 이상을 낳습니다. 애들이 제일 없는 집이 어딘지 아세요? 동성연애자. 원칙적으로 애를 못 낳죠. 동성연애 하니까. 여자끼리 애 낳나요? 남자끼리 애 낳아? 그래서 이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애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는 애들도 기독교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죠?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애들도 다니는 거죠. 그리고 레스비안 게이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몇십 년 후면 다 기독교 됩니다. 미국이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닥터 스티브 털리라는 아주 이제 뭐 괜찮은 말도 잘하는데, fake polls exposed, 가짜 여론조사가 들켰다라는, 여기 이제 어제 나온 그 사람의 그 동영상인데, 하여간 보는 사람도 무슨 말입니다. Do you believe the polls that Biden is ahead of Trump?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 제가 나중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토론에서 힐러리가 이겼다고 나와서, 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라고 한번 썼습니다.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이겼지. 그런데 근거를 밝혔습니다. 600명의 그 조사단 600명의 지식인들이 트럼프가 더 못했어. 그런데 몇십만 명의 인터넷으로 투표했는데 트럼프가 확실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전문가도 한 표, 그리고 보통 사람도 한 표. 무슨 대학교 나오고 정치학 박사고 그 사람도 한 표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겼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예, 바로 그 전문가 패널 보면은 민주당 사람 가지고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26번 중에서 25번을 마친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될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은 선거하는 날이 아니라 선거하기 전에 이제 누가 후보가 될 거냐를 전부 나와서 투표하잖아요. 그 지지율이 75%가 넘어갔던 사람은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트럼프는 94%입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는 누구를 할까요?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나 이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걸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요. 그걸 몇 달 하죠. 그래서 거기서 후보가 정하는데, 이 사람은 그 프라이머리 그 과정만 보고서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했는데, 미국 선거사상 27번 중에 25번인가 맞췄어요. 근데 요번에 뉴욕 대학 교수입니다. 바이든이 176표, 트럼프는 362표 압승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문에 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가 한 10% 밀리는 모양인데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저 사람은 약간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치매 같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한 조 바이든 요시다. 대통령이에요. 상원의원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것도 무슨 얘기에다가 내가 180년 전에 상원의원을 했습니다. 부통령은 내가 10년을 했죠. 부통령 10년 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맥시멈 8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영어로 senile dementia라는 거가 있는데 노인성 치매. 저 사람 노인성 치매 걸린 것 같아라고 미국 국민 38%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가 치매를 의심하는 후보가 트럼프보다 10몇 % 앞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번에 할 때도 보청기 다 그건 나이 들면 다 끼게 돼 있는데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그거 끼면 아이 나는 안 해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국회의원 나는 그 국회의원 나이가 지났지. 그거 하려면 몸도 건강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하여간 요번에 그 이상한 그런 귀에다가 낀 거는 확실해요. 그 저 사람이 언젠가 말이죠. 바깥에서 연설하다가 파리가 붕붕 날아가지고 팍 쳤는데 이게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그때부터 안 들려.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건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건 야욕이죠. 야욕. 이런 건 안 돼요. 뭐 근데 트럼프가 요번에 둘 다 부인하고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고 현장을 가야 되니까 자기는 이것을 언제든지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거 위험을 내가 피하려면 내가 대통령을 관둬야 된다. 내가 집에만 콕 박혀 있으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지.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걸렸고, 그래서 또 걸려서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이겼고, 여러분들도 바이러스한테 겁먹지 말라고 바이러스를 지배하라고. 3일 만에 나왔죠, 병원에서. 3일 만에. 지금 미국에 끝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끝내주는 약들이 이제 곧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이 정말 끝내주는 약을 내가 맞았는데, 이게 선거하기 전에 나오면 정치적으로 뭐라고 그럴 테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다 그 약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서 그거 뭐 먹으면 직방으로 나는 뭐 이름도 뭐 리제네론인가 뭐 그런 약이래요. 하여간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은 그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11명이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9개월 동안 하루에 1점 몇 명씩 죽었습니다. 2명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동차 사고로 한 달 죽은 것이 코로나로 9개월 죽은 거랑 같다고 어떤 의사가 썼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자 말이지. 이런 것도 뭐 우리는 뭐 아직 여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병원 입원했을 때 국민들이 와서 We love you, 트럼프. 나 우리 당신을 좋아합니다. 건강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서 사람들이 그 병원에다가 뭐 데려갔다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하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 전날 나가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손 흔들어 주라고 차 타고 나간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또 저거를 야당에서는 그 뒤에 있는 운전기사라든가 뭐 경호원들한테 병 옮기려고 그랬다고. 그거 의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마스크 쓰고 뭐 괜찮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차예요. 저거 대통령 차는 집차 모이니까 탱크처럼 생겼죠. 저거 총알 맞아도 총알 못 뚫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요. 입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바이든을 앞선 트럼프 해가지고 미국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입원해서 격리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섰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깃발하고 대통령 깃발 갖다 놓고 전화로 장관하고도 전화하고 장군하고도 전화하고 부통령하고 전화하고 그걸 이제 이게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프면은 아파서 병원 가 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뉴스가 대통령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바이든은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집중해 주니까 혼자서 오히려 텔레비를 독식하는 거죠. 모든 언론을 독식하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갔는데 너무 일찍 나왔다고 또 시비를 거니까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나갈 조건을 충족하고도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내보낸 것이다라고 의사들이 다 얘기를 했죠. 예, 사흘 만에 태운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음성 나와가지고 전파를 안 합니다.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녔는데 또 미국 신문에 보면은 그 아직 낫지도 않은 사람이 남한테 전파시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또 욕하고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미국의 재미있는 얘기,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두 달 지났는데 총알을 6발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 한 사람 머리에 맞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한 발이 자동차에 팅 맞으면서 펴 해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 그 심장 2.5cm 옆에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이 4시간 걸려가지고 죽었다라고 발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4시간 만에 그 의사가 이 총알을 꺼내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그 총알을 그 플라스틱 상자에 딱딱하고 떨겨뜨렸습니다. 이제 총알 꺼냈고 대통령은 살았다 했는데 저 대통령 정말 웃겨요. 이제 이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한 겁니다. 총알 여기 박혔으니까 의사들 보고 당신네들이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 다 공화당이겠죠. 나 당신들이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 마취 담당하는 의사가 정말로 열정적인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은 미국 국민 전부 다가 공화당입니다. 참 감동입니다, 그게. 의사 보고 여러분들이 전부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의사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공화당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I hope you are all Republicans. 여러분들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Today, Mr. President, we are all Republicans. 카카, 오늘 우리 모두가 공화당입니다. 이게 나라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폼나는 나라죠, 그게. 그 의사입니다. 만나서 이제 그 늙은 사람이 너무 빨리 회복이 돼서 의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딱 일어나서 이제 앉는데 간호원이 이 몸 닦아주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원한테 낸시한테 허락받았지? 딱 그러는 거야. 낸시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네가 나를 만지려면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런 소리입니다. 하여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 밑에 8년, 저 사람이 8년 하는 동안 미국에서 7년을 유학했는데 우리 대통령, 야, 저게 나의 대통령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월간조선에서 추도사를 써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추도사를 썼습니다. 신문에, 그 월간조선에.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전기를 하나 쓰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 책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람들 열렬히 지지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바이든은 지지하냐? 바이든은 지지 없습니다. 바이든이 얼마나 사람 많이 모으는지 보여줄게요. 보트 타고 나오는데 보트가 3,000척씩 나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트럼프 좋아해. 보세요. 벌떼같이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치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그 자기 부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조직을. 자원봉사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00만 집을 가서 뚝뚝 두드리고 이번에 트럼프 뽑아주세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바이든하고 이제 부통령 후보가 아리조나를 방문했는데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어.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어. 정말입니다. 자기 그 스태프밖에 없어요. 유서장이 아무도 나오지 않다니. 유서장을 했는데 이 동그라미 거놓고 거기 한 사람씩 앉혀갖고 20명 앉아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유세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 유세를 했는데 31대가 왔어요. 31대 속에 앉아있고 대통령이 그 앞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almost nobody is showing up for Sleepy Joe Biden, Sleepy Joe rallies. 그 졸리는 쪼가 유세하는데 거의 나온 사람이 없구만. 이라고 해서 이거 바로 엊그제 얘기입니다. 12일 얘기죠. 예. 이래요. 31대의 자동차 앞에서. 근데 저거 얘기할 때 그 옆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4 more years. 4년 더 그런 겁니다. 4 more years. 그 소리 때문에 이 연설이 안 될 정도로. 예. 이거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미국에 또 이제 책 많이 쓰는 사람인데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책을 쓴 조 호프트라는 사람이 뭐 열심히 써대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의 잘한다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을까? 공화당 사람들이 말이죠. 링컨보다 트럼프가 더 훌륭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완벽하게 뭉친 거예요. 미국에서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공화당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53%의 공화당원이 링컨보다 트럼프가 더 훌륭해요. 그리고 47%가 링컨이 더 훌륭해요. 53대 47로 이겼습니다. 예, 바로 뭐 이런 요 데이터 나왔는데 이 정도로 리퍼블리칸스 say Trump is better than Lincoln. 링컨을 앞서다니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모르는 현상입니다. 링컨을 누를 정도로 뭐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들 가죠. 펜스 부통령이 연설하는데 부통령 연설은 사람 안 옵니다. 근데도 요 며칠 전에 4천 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뭐 그냥 그림 보면 알죠. 그리고 미국에 말이죠. 미국에 주가 50개인데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가 있는데 민주당 주에서 자꾸 공화당 주로 이사를 갑니다. 못 살겠어요 여기서. 민주당 정권이 있는 데서 못 살겠어. 그래갖고 뉴욕에서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에서 전부 텍사스, 테네시, 플로리다 이런 데 가요. 그런데 같은 $100를 가지고서 민주당 주에 가면 세금이 하도 많고 물건값이 비싸고 뭐 엉망이에요. 그리고 병원도 비싸고. 근데 공화당 주에 가면은 그것들이 다 싼 거라. 그래서 미국에서 계산해 봤더니 $100가 뉴저지, 거기 아주 골치 아픈 민주당 주입니다. 거기서는 $86 노릇밖에 못하고 테네시주 가면 $111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화당주로 가는 겁니다. 공화당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빨간주. 민주당주를 블루 스테이트. 파란주. 지금 그 빨간주에서 파란주로 그냥 대이동입니다. 대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하숙집, 개택집 하는 거에서 살려면은 $3,000 내야 되는데 그 옆에 와서 그 네바다주로 오면은 그보다 훨씬 큰 집을 1,000불이면 삽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3,000불 세금 그게 비싸게 내면은 세금도 많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길거리에 그 거지들, 마약 피는 거지들한테 용돈 줍니다. 복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화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트럼프가 이긴다는 폴도 많더라. 재미있는 건 말이지 이번 선거 이상한데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도 트럼프를 좋아해요. LGBT가 뭡니까?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뭐 개판인 친구들인데 근데도 좋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자리를 주니까. 아니 용돈 주는 것보다 일자리 주는 게 좋죠. 에이시안스 포 트럼프. 아시아인, 흑인, 라티노 이런 사람들 원래 민주당 찍었지 공화당 안 좋아했는데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이 트럼프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135만 명, 바이든 거 보는 사람이 26만 8천 명, 5배. 그리고 트럼프 거를 본 사람이 3억 7천 몇백만 명, 그리고 바이든 거 본 사람이 8,600만 명. 이것만 보더라도 상대가 되는 겁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로 보내왔더라고요. 알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트럼프는 모일 때마다 저렇게 모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아요. 요번에 그 위스콘신이라는 도시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차가 나와서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는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카퍼레이드 중에서 최고는 이제 3만 대가 나왔어요. 3만 대. 3만 대가 나와서 줄을 섰는데 거리가 85마일. 85마일이면은 곱하기 1.6 하면은 85 곱하기 1.6은 한 150km, 200km 되죠. 거기에 차가 3만 대가 줄 서서 데모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라티노입니다. 라티노가 뭐냐면은 남미에서 온 사람들. 플로리다에서. 이게 갔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한번 그림 볼까요? 고속도로에 차가 섰는데 전부 트럼프 좋다고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40년째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야단 법석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민주당이 이긴다고 그러니 말이 아니죠. 그래서 9월 1일 미국을 레이버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9월 27일까지 트럼프가 유세에 동원한 사람 24만 명, 조 바이든은 84명. 근데 조 바이든이 퍼센트에서 앞선다고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면 보러 가고 싶죠. 내가 저 사람 대통령 되고 싶어. 근데 우리 마을에 온대. 한 2시간 내는데 갑니다. 가서 한번 보려고. 근데 이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왜 얘기 안 해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 공개된 자료에서 다 얻어온 사진들인데 미국 대통령 사상 말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45대인데 미국은 사람 한 사람이 1대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은 44명이에요. 한 사람이 2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맨 옆에 있는 사람이 카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이제 현직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옆에 부시 아버지, 저 사람도 현직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4년째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해리슨도 4년째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4년 만에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이 4명 있는데 거기서 카터 말고 옆에 있는 그 아버지 부시는 앞에 대통령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12년 있은 다음에 떨어진 겁니다. 12년째에 떨어진 거예요. 4년째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레이간을 너무 좋아하는데 레이간 대통령이 3번은 못하니까 2번 하고 나갔는데 레이간의 분신인 저 사람을 뽑은 거다. 그래서 레이간스 서드 텀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이간이 3번째 하는 거야. 그래서 12년 동안 백악관이 차지했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 클리블랜드인데 저 사람이 22대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벤자민 해리슨한테 져가지고. 근데 나와서 또 이겼어. 그러니까 복수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 22대, 24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 사람이 2번 한 사람이 있어서 트럼프가 45대인데 사람 수로는 44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치니까 정말 한 번 하고 진짜 떨어진 사람은 카터 한 사람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예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앵커맨인데 이놈 아주 웃기더라고요. 트럼프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당신의 거만함, 당신의 무지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당신의 실패가 미국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그래도 대통령 건강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근데 그 어떤 여자 기자는 코로나와의 싸움은 대통령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저 사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걸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대통령이 토요일 오후 그의 오랜 친구 루디 줄리안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당면해야 할 위협을 감수했다. 왜냐하면 장군인데 잘못 썼습니다. 위대한 장군들은 뒤에서 지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맨 앞에 나와서 그의 병사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상 제일 괜찮은 장군 중 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말 타고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말이 16마리인가가 죽었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1m만 높이 올라오면은 나폴레옹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진 전쟁이 워털루죠. 그때는 나폴레옹이 앞으로 안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서 있었으면 그날 앉았을 수도 있는데 참 이상한 역사가 그래요. 그죠? 예.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나는 나 자신을 방 속에 가둬줄 수 없었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에 대항했다. 나는 백악관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내가 만약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공포심, 더 큰 두려움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이게 지도자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약도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을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는 이름입니다. 와프 스피드는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작전 해가지고 뭐 미국의 박사들 돈 그냥 왕창 갖다 해가지고 지금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이제 약을 개발하는 그런 중이죠. 네. 근데 이제 양성됐던 사람들입니다. 영국 수상 그리고 크리스 쿠오모라고 아까 이 대통령 보고 당신은 실패한 놈이요 한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 방송국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참 테너 성악가죠. 그다음에 스테파노풀로스라고 아주 천재 뭐 민주당이지만은 아주 그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영국 황태자, 그리고 미국의 의사이면서 국회의원인 사람,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다 살았잖아요, 그죠? 다 이게 인간 승리죠. 그리고 캐나다 수상의 부인, 모나코 왕, 그리고 저쪽에 그 다니엘 킴이라는 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하와이에서 영화 배우 하는 사람입니다. 하와이 50 수사대 뭐 거기에 보면 잘 나와요. 그리고 짐 파슨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드의 그 아주 코미디 배우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드웨인 존슨은 키가 1m 96이에요. 몸무게가 100kg이고 다 병 걸렸다가 다 치료되고 완치된 사람이죠. 그래도 바이든이 대통령한테 나와 나의 아내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타락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미국의 저 사람은 말이죠. 라켈 메도우스라고 트럼프가 탄핵에서 벗어나는 날 텔레비에 나와서 운 사람이에요. 앵커 우먼인데 그 정도로 트럼프를 죽어라며 하는 사람인데 God bless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하나님께서 대통령 가족을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대통령이 꼭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렸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서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제이크 테퍼라는 인간하고 이 라켈 메도우스 둘 다 미국의 극좌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인간의 도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야 트럼프 병 걸려서 좋겠네 우리 기분 되게 좋다. 저게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사 편집장이에요. 그러다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김정은마저도 빨리 쾌유하십시오라고 썼는데 시진핑이가 이틀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했어요. 바보죠 바보. 미국 역사상 믿을 수 없는 최고 수치 56%가 나왔습니다. 4년 전보다 행복하세요? 4년 전보다 잘 살죠. 56%. 미국 신기록. 이 사람이 이 숫자가 트럼프, 이거 자기도 놀랬다 이거예요.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이겁니다. 갤럽 여론조사. 이거 뭐 전부 다 미국 앞선다는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이죠. 우리나라 신문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보라 이거예요. 얼굴 보고. 이게 거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보트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자동차 3만 대가 나와서 데모하는 그거 몇 명 탔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한 몇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북한을 이제
잘 접수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릴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나는 너는 왜 한국 국민인데 트럼프를 좋아하니? 아니야, 저 사람이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북한 문제, 그리고 핵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후보라는 거가 증명되는 거가 그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인 진실이 있잖아요. LGBT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낙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기독교도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 같다. 그래서 저 사람 돼야 돼. 라고 미국 기독교도들이 지금 지난번에 3천만 명이 안 나왔어요. 아이, 나 결혼 3번 한 사람은 싫어하고서 아무리 저 힐러리를 안 찍지만은 트럼프도 못 찍겠어. 그 3천만이 이번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트럼프도 우리가 여기서 멀리 있지만은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파시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여간 뭐 열심히 다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내일 아침 또 새벽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네.